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 톱 기사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사진, 일면의 실은 사진은 다 똑같습니다. 전국지에서는 전부 다 이 사진을 일면으로 실었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뭐냐 하면은 달누리가 보내온 달 표면과 지구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이죠. 이 다누리호가 이 달 표면에서 본 지구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모든 신문의 일면 사진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보수 성향, 진보 성향도 가릴 게 없죠. 한겨레 신문도 다누리가 보낸 지구 인증샷 이렇게 해서 기사를 내보냈고, 경향신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 상공에서 다누리가 찍은 지구,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보수 성향, 진보 성향 가릴 게 없겠죠. 이런 사진에 대해서는 한국 과학기술의 쾌거니까.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양쪽에 나눠서 극심한 대치를 보이고 있고, 그 여파가 국민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당 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문제입니다. 지금 새로운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된다. 자, 처음에 이것을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가장 먼저 띄운 당권주자는 인천 수도권이죠. 동구 미추홀의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이었죠. 자, 이 여당 대표 수도권 출마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수도권에 출마를 해서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런데 수도권에 당대표가 출마했을 때 망한 적이 있다. 한교안. 그때 종로에 출마를 했었죠. 당대표가. 지난번 총선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도권에 당대표가 출마한다고 해서 꼭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수도권 지역구인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여기서는 최대 승부처에서 이겨야 총선 승리한다. 그래서 당대표는 수도권에 나가야 된다. 그런데 장제원, 김기현, 여기는 또 장제원은 부산, 김기현은 울산이죠. 이 친윤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양쪽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자, 나경원 전 의원, 과연 출마를 할까, 안 할까? 딜레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치 단판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일단, 나경원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출마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당 대표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서, 나경원, 차기 총선 승리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의 민심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수도권 민심, 제일 잘 알고 있고, 수도권 민심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분이 대표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제일 오래 했다. 자, 17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한 뒤에 중구, 18대에는 중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죠. 그 다음에 서울 동작을에서 19대, 20대 그렇게 4선을 지냈기 때문에 본인이 적격자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수도권 견제론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기현 견제를 위한 겁니다. 김기현이 지금 김장연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장제원 의원이 지원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두 번 독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윤심이 김기현에게 쏠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울산 출신인 울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김기현, 본인이 앞장서서 다음 총선은 수도권에 출마를 한다고 약속을 하고 당대표에 나와라 이 이야기입니다. 세계일보 보시면 수도권 출마론 논쟁 파문. 그래서 윤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김기현이 집중적인 지금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출마론은 울산의 김기현 견제를 위해서 나온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죠. 자, 여기서 나경원 의원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일단, 여당 당권 주자들 감정 싸움이 확산되고 있다. 자, 세계일보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 이 험지 출마론에 김기현은 한간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수도권의 윤상현은 수도권 전우들에게 이 김기현이 그렇게 한간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수도권 전우들에게 총을 쏘는 격이다. 서로 티격태격을 하는데 자 나경원 전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수도권 대표론의 적임자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장연대 또는 만찬 용산 대통령실 만찬 김기현을 겨냥을 하는 거죠. 그걸로 윤심팔이를 하고 있다. 윤심팔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팔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대통령이 당 대표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직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KBS 라디오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 어제 초기에 윤심팔이가 좀 행행했다. 초기에. 그리고 김장연대니 무슨 관저 만찬이니 이런 여러 얘기가 있었다. 김기현, 장제원 연대 또 용산 관저에서 만찬을 부부 동반 만찬을 3시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김기현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을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윤심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누구 당 대표 시키고 싶다. 이런 거로 분위기를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작심 발언이죠.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을 도와서 개혁을 완수를 하고 총선에서 이기고 이런 그 대표가 필요하다 하는 건 맞는데 그것은 어떤 그 요구지. 그런 필요성이지. 그걸 대통령이 직접 누구 당대표 시키겠다.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당대표 시키고 싶다. 이런 거로 분위기를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작심 발언이죠. 그리고, 전대 출마 선언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전대에 나가지 말라.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인구 문제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통령과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본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그 장관급이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겼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과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자기 당대표 적합도 1위가 나오죠. 지금 100%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자, 이 당심은 일단 얻고 있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과 그 마음과는 엇박자가 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쨌든 윤심과는 좀 엇박자가 나는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번 단판을 짓겠다. 나를 불러주면은 지금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죠. 신년 인사회에서 당권 주자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항상 용산 관저 그러니까 관저 대통령실의 문은 열려 있다. 오면 누구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단판을 한번 짓겠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내게 맡겼으니 그런데 그 일을 중단을 하고 내가 당대표에 나가서 지금 당심을 얻고 있으니 당대표에 나가서 당권을 잡아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맡고 있는 저출산위원회 외에 말고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일종의 담판을 요청을 했다.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은 무심이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윤심이 무심이 아니고 유심이다. 유심인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조선일보 새해 인터뷰에서 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안 되면은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식물 대통령이 돼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여당이 승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당 대표는 여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오케이.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은 본인이 이 단순히 당심을 얻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력, 수도권에서 4선을 한 이런 경력, 그리고 원내대표도 지냈죠. 원내대표를 지낸 이런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집권 여당 차원에서 도울 수 있다. 이런 확실한 이 필승 전략을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 나경원 전 의원 외에 당권 주자, 기존의 당권 주자들 중에서는 뚜렷이 부각되는 인물이 없죠. 단지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면은 장관 차출론이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은 지금 어려워졌고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 정치권에서 들어간 또는 건영세 통일부 장관 차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윤심이 실려서 당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경원을 제치고 자 그런데 장관 차출설이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차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제 이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 없다. 장관 안 바꾼다.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 자,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당분간 안 바꾼다. 그러면은 결국은 봄까지는 안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전당대회가 3월 초죠.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에 장관이 나가려면은 한 1월 말, 2월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장관직에서 나와야 되는데, 개각 안 한다 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두 사람은 당대표에 못 오는 거죠.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각설을 일축을 했다. 그래서 지지율 오르면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어서 교체 없으니 업무에 집중하라. 장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민,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까지 통과시킨 이상민 장관은 유임으로 그대로 이상민 장관도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권영세, 원희룡, 당권 도전 힘들게 됐다. 한동훈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 당권 도전에. 그런 분석도 나왔지만은 그것도 물 건너갔다. 그러면 결국 기존의 당권 주자들 중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힘을 받게 됐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아직 출마 여부가 또 불투명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윤심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에게 김기현을 비롯해서 다른 주자들에게 윤심팔이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당 대표가 필요하지만은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낙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낙점하지 말고 내가 당심을 얻고 있으니 내가 당 대표가 돼서 이 총선 승리도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담판을 요구한다. 이 이야기를 어제 방송에서 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죠. 진영 논리가
지금 너무 팽배해서 국민에게도 여파를 미친다. 조선일보가 어제 오늘 계속 이것을 특집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조선일보 톱기사, 어제 제가 미처 소개를 못 들었는데 다른 기사가 많아서 톱기사는 이거였습니다. 이 하나의 나라 두 쪽난 국민, 이렇게 해서 지금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어제 1번이 일상까지 파고든 정치 양극화입니다. 뭐냐면은 조선일보가 케이스 텟 리서치, 여기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신년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그 결과를 분석을 한 거죠. 자, 국민 40%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다. 이건 어제 기사입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도 기사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제 걸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국민 3명 중에 2명은 정치 갈등이 사회를 불안,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진영을 적으로 보고 불신 혐오한다. 그래서 국가적 리스크로 커지고 있다. 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도 불편하다. 이 답이 43%에 달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방역 대응과 관련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현 정부에서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정부 때 대답한 것,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대답한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역 잘한다, 민주당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 이렇게 응답을 한 사람이 84%인데 이 같은 민주당 지지층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조사를 하니까는 잘한다가 33%로 한 50%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자, 이게 그동안 이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서 크게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평가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문재인 때는 똑같은 비슷한 정책인데 잘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못한다. 왜? 하나는 문재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윤석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묻지마 이 부정평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갤럽 같은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민주당 지지층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 3% 나올 때가 있고 요즘도 한 5%, 7% 나옵니다. 자, 그러니 이 똑같은 거죠. 묻지마, 반대하는 거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도 묻지마, 찬반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뭐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문재인 정권 때는 방역 잘한다가 24%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방역 잘한다가 87%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똑같은 정책이라도 비슷한 정책이라도 누가 그 정책을 지금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엇갈린다는 이야기죠. 이 기사도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20대 절반은 지지 정당 다른 사람하고는 연애도 결혼도 힘들다. 이게 국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 유발한 진영 논리, 갈라치기가 지금 국민 속에 파고들고 있다는 그런 심각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보다 더 심각한 이념 격차. 자, 누구와 있는 게 가장 불편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국민의 40%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게 가장 불편하다. 뭐 세대가 다른 사람, 지역이 다른 사람, 성별이 다른 사람 이거 제치고 정치 성향 다른 사람이 가장 불편하다. 이게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진영 사람들만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한다. 자, 이념 갈등 완화는 점점 어려워진다. 단톡방에서 대장동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동문들 송년회도 취소한다. 가족, 친구도 이념 따라 갈라진다. 39%가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이 있다. 조국 얘기하다가 가족 모임이 중단돼 버렸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사라지는 여야 법안 공동 발의, 여야가 같이 공동 발의하는 법안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지난달에 5%뿐이다. 그래서 국회도 갈수록 정치 분단 심화,
여야가 지방에 국정감사를 가도 국회의원들끼리 따로따로 밥을 먹는답니다. 자, 오늘도 조선일보가 이어서 두 번째 하나의 나라 두 중남 국민에서 내 편은 팩토고 네 편은 가짜뉴스다. 우리 편은 합리적이고 저들은 팩트도 무시한다. 66%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자, 일면에 이런 기사가 하단에 났습니다. 뭐 상단은 이 달표면에서 지구를 바라본 다누리오 그 사진인데 이런 기사가 났고 사면에서 가령 이런 식으로 이 진영이 갈라집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장 변호사 30명 어쩌고 했던 그 청담동 첼리스트의 폭로, 소유 폭로로 이 논란이 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은 여전히 아니야, 그 술자리 사실이야. 70%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 첼리스트가 내가 사실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방송에서까지 이야기를 했고 경찰 수사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여전히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그 허위 녹취록 그것을 믿으면서 70%가 술자리가 사실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거죠. 대통령 장관 술자리 가짜뉴스 목격담 당사자가 거짓이다 시인했지만 40%가 국민 40%가 여전히 사실이라고 여기는데 그 국민 40%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70%가 사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전체 국민 40%까지 그렇게 통계가 잡히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다 이런 것도 대선 때 나왔었죠. 법원은 허위다. 그리고 그것을 퍼뜨린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를 했지만은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3%가 이재명 대표 소년원 출신이라는 거 사실이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가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맹목적인 이렇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거부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런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국민 절반이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정치 유튜버를 매일 한 편 이상 본다. 응답자의 32.3%가 매일 한두 편의 정치 시사 관련 유튜브를 본다. 그리고 매일 여러 편을 본다. 14.6 합하면은 거의 50%죠. 그래서 국민 절반이 정치 유튜브를 매일 한 편씩 보는데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54.2%,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2.9%가 매일 정치 유튜버를 시청한다. 그래서 중도층 39.1보다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 이 이야기죠. 정치 시사 유튜버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토론장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일부 극단 유튜브 채널들은 이혹자기기 영상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무차별 전표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키운다. 자, 이런 분석을 내놨고, 조선일보 또 오늘 오면에서는 여야 의원들 저쪽 편이면 작은 흠도 악마화하고 악마한다. 우리 정치인이 문제다. 이 정치인들의 좀 자성하는 또 그런 기사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기사.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치 팬덤이 서로를 악마화하는데 정치인이 말리기는커녕 여기 편성에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양극화는 결국 유권자가 아닌 정치인이 가장 큰 문제라는 그런 말들을 했다. 상대방에게 걔는 또라이다. 이런 식의 혐오를 서로 보이고 있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젠 함께 밥 먹기도 민망한 상황이다. 이 정치인들의 이야기고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유권자 이념 분포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이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자 유권자 이념 지형이 지금 내가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3, 진보층이다 27.7, 중도층은 32.5, 중도층이 가장 많다고 응답을 했는데 어쨌든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더 많죠.
그런데 2022년 1월에 실시한 이 조사를 보면은 보수층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진보층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비교하면 20대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2년 전에 20대는 진보가 32.8, 보수가 19.6, 상당히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보수가 30.7, 진보가 27.3 추월을 했다. 자, 보수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 20대 중에서도. 물론 이것은 뭐 그 문재인 정권 때 경험했던 조국 사태, 윤미향 파동 이런 것 때문이겠죠. 젊은 층이 보수로 이렇게 이 보수층을 선호하는 데는. 자, 그러면 이 양극단화가 됐는데 이게 누구 탓일까? 지금 조선일보가 아마 내일쯤이면 이 3편에서 그런 문제를 다룰 것 같은데, 일단 정치 유튜브 또는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 탓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유튜브나 종편 시사 프로그램은 일단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의 갈등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극단적인 유튜브에서는 조선일보가 지적한 대로 이것을 거의 뭐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서 뭐 퍼뜨리기도 하고 뭐 더 탐사 같은 경우에 청담동 술자리 했던 그렇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 시사 유튜브나 종편 프로그램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고 현상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있으니 공급을 하는 건데 수요는 누가 만들었나? 그것은 정치인들이 만든 거죠. 정치인들이. 뿌리는 이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주의 영원한 갈등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되다가 여러 형태로 막 파생이 됐습니다. 그때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뭐 노사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응집력이 강한 몇 개 이렇게 또 있었고, 그런데 그전에는 뭐 동교동계, 상도동계, 뭐 청구동, YSDJJP 이런 식으로 있었지만 이것이 확 양쪽으로 갈라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갈라치기가 그 결정적으로 폭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입니다. 탄핵 때 그때 광장에서 뭐 촛불, 태극기 이렇게 막 갈라졌는데 이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것을 치유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편가르기, 국민 편가르기로 정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 때 그때 이 조국 수호 집회 또 조국 퇴진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조국 수호 집회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권 차원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그런 행태를 벌였고, 한일 무역 갈등이 일어났을 때 뭐 죽창가, 조국이 죽창가 이야기하면서 친일 반일 편가르기를 막 했죠. 그리고 또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또 그 눈앞에 몰아치니까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합니다. 악마화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자,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그런 그 결과를 낳은 거죠. 뭐 해법은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비정상화된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재명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이재명 그 검찰 수사안에 불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은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그래서 문재인도 찾아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거의 뭐 업소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서서히 친명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진영 논리가 깨지기 시작했다. 자, 동아일보 6면 보시면은 동아일보가 어떤 친명계 핵심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든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했는데 이 친명계 핵심 국회의원이 그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친명 핵심이 동아일보 6면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회피하지 말고 내 문제다. 당당히 밝혀야 된다. 자, 친명 핵심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법 리스크, 법적인 문제는 내 문제니까 당은 그냥 당 일을 하고 윤석열 정부 견제를 하고 그렇게 하라. 나는 내가 따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걸 이재명의 측근 국회의원이 익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의원은 A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A 의원은 친명 그룹 중에서도 지난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자, 이 핵심 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은 당이고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다. 이렇게 당당히 말했어야 했다. 당당하게 왜 말을 못하나. 이 대표가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하니 오히려 당내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당내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당내 모습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핵심 측근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죠. 자꾸 회피를 하니까 당내에서조차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대표가 먼저 사법 리스크는 내 문제니까 의원들은 민생에만 집중해 달라고 말하면 당이 알아서 함께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대표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당을 방패막이로 쭉 둘러 세우니까 문제가 이렇게 당까지 휩쓸려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의 대응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1차적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친명계 내에서조차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물론 총선 때문이죠. 이러다가 다 망한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방탄이란 프레임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A 의원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사엔 언제든지 응하겠다. 의연하게 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방어벽이 내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새해 들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 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